1. 은퇴 후 삶 어떻게 보내야 할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막상 은퇴를 맞이하면 자유가 주어지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함께 찾아오죠. 젊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즐기던 취미도 많았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점점 제한되다 보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만 있으면 은퇴 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체력적인 부담도 없으며 평생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2. 글쓰기가 노후 취미생활 1위인 이유. 글쓰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령이나 체력과도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경험이 쌓이면서 더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글을 쓰는 행위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나만의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 출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글쓰기가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3가지 실제 사례입니다. 3. 사례 일기로 시작해 자서전을 출판한 70대 김영수 씨. 김영수 씨 72세는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무기력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젊었을 때부터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었지만 점점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글의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이 그의 이야기를 보고 아버지의 삶을 책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고 김영수 씨는 직접 글을 정리해 자비 출판을 했습니다. 책을 출판한 이후 김 씨는 내가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며 다른 노년층에게도 글쓰기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4. 사례 2 블로그를 시작한 60대 이명희 씨. 이명희 씨 65세는 퇴직 후 여가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 레시피를 기록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자신의 인생 이야기, 여행 후기, 생활 팁 등을 공유하면서 방문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른 블로거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생겼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결국 블로그가 꾸준히 성장해 광고 수익도 얻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용돈벌이까지 되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5. 사례 3 손편지를 쓰기 시작한 80대 박순자 할머니. 박순자 씨 82세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인터넷이나 SNS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좋아했죠. 그래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종종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받은 가족들은 감동을 받았고 손편지를 SNS에 공유하면서 주변에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편지를 써달라고 해야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박순자 씨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편지 모임을 만들어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편지 쓰기 모임이 지역 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어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편지 한 장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6. 전문가 칼럼 글쓰기가 주는 심리적, 사회적 효과. 글쓰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취미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쓰기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자기 성찰을 통해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을 수 있는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글쓰기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재정리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글쓰기를 치유의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나만의 감정을 글로 풀어내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회적 측면에서도 글쓰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로그나 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판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7. 글쓰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기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한 줄이라도 좋으니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제를 정해보세요. 자신의 삶, 여행, 가족 이야기 등 흥미로운 주제로 글을 써보세요.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글을 공유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손편지부터 써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편씩 에세이를 쓰겠다고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8. 결론 글쓰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 돈이 없어도 체력이 부족해도 심지어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평생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줄씩 글을 써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